저희가 계속 장자 칙양을 함께 보고 있죠. 노자한테 백구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래요. 백구라는 개가 아니라 진돗개 이름이 아니고 백구라는 사람, 제자가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백구가 노자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골방에 짱 박혀서 하는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 청지천하유 그래요. 청컨대 천하를 논일며 천하를 견학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자가 뭐라 그러죠? 이의 제발 관둬라. 천하유시야. 천하라는 것도 온 세상이라는 것도 여기와 같은 것이다. 온 세상이나 여기나 같은 것이다. 그래도 백구가 계속 땡깡을 부리니까 노자가 가라 그러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제자 이기는 스승 없잖아요. 그래 새끼야 가라. 가서 원 없이 견학을 하든 유람을 하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백구가 짐을 싸들고 맨 처음에 제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제나라라는 데가 춘추 전국 그때는 문화의 중심지가 제나라였거든요. 원래가 제나라는 문화 강국이에요. 특히 제나라 수도에 그 임치라 그러죠. 거기 직하학궁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게 맨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아인데 여기는 학자들의 천국이죠. 말 그대로 뭐 학파 출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죠. 그러면서도 일체 뭐 요구하는 게 없다 그거요. 연구만 하라 그거죠. 요새 BK나 뭐 한국연구재단처럼 그래도 1년에 등재지에 최소 논문 두어 편은 내쇼 뭐 그런 것도 없다 그거야. 국가를 위한 학문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괜히 어용 학문 그딴 거 하지 말고 진짜 철학을 해라. 관에서 이제 관에서는 외적인 물적인 조건을 좀 제공해주고 사학에서는 계속 인재를 보급하고 그 직하학궁이라는 게 대강 그런 시스템인데 전성기 때는 뭐 1000명도 넘게 그 당시에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계속 토론을 하고 맹자, 순자, 뭐 신돈이, 순우곤이니 하는 당시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제 고문으로 책임 연구원으로 연구를 지도하기도 했고 또 이산이, 한비자니, 구런이니 이런 이들이 그 밑에서 학생으로 배웠다 뭐 그런 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장자는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고 장자는 알았어도 새끼들 또 지랄병이 도졌네 했을 수도 있고 장자는 연구파는 아니죠. 뭐 노장이야 뭐 노자한테 가서 철학자시네요. 그러면 노자가 뭐라 그럴까요? 철학을 철학이라 하면 철학이 아니요. 철학자라 이를 말한 철학자는 철학자가 아니다. 뭐 그러고 말겠죠. 장자도 양생주에 보면 왜 오생야 유해고 이지야 무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네 삶에는 한계가 있지만 알매는 끝이 없는데 연구는 얼어 돼줄놈의 연구냐. 그 면상에 기름만 잔뜩 낀 새끼들이 폼 잡고 앉아가지고 뭐 대단한 진리라도 깨친 것처럼 서로 교수님 했으면서 알을 욕심낼 줄만 알았지 자기를 비울 줄은 모르는구나 하고 말지 않았을까요? 장자 스타일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직하학궁 같은 데가 있으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적인 지원이잖아요. 그거는 지원을 받아도 조건이 붙으면 그게 좀 치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백구가 제 나라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본 게 처형을 당해서 책형이라 그러는데 기둥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책형이라 그런다 그러네. 그렇게 아무튼 죽은 시체를 봐요. 제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백구가 막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시체 위에 덮어주면서 슬퍼하죠.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이렇게 사형을 당했어. 도둑질을 한 거요. 살인을 한 거요. 막 물어보죠. 그 시체를 붙들고. 그 과정에서 백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선생 노자 얘기가 이제 귀전을 때리는 거겠죠. 관도라 이 말이 관도라. 세계 일주는 뭔 놈은 세계 일주냐. 세계란 것도 지금 네가 있는 여기나 같은 것이다. 그 얘기가 퍼뜩 떠오르는 거죠. 영예나 치욕을 따진 연후라야 고민하는 바를 알게 되고 보화나 재물을 모으려 한 그런 뒤에야 재화나 보물을 취하려 한 연후에야 다투는 바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명예니 수모니 하는 것들을 따지느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명예나 수모를 따지다 보면 고민이 생긴다 그거야.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고민이 생기고, 돈을 어떻게 긁어 모을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다투게 된다. 다툼이 생긴다 그 얘기야. 그리고 백구의 말이 이어지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고민할 일들을 내세우고 서로 다툴 일들을 모아놓는다. 그래서 쉼없이 사람들을 곤궁하게 만들고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모두가 쉴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 그 얘기야. 명예롭다느니 수치스럽다느니 이런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 체면이라 그러죠. 체면찰이라 그러잖아. 그게 명예롭게 행동하시오 이거랑 같은 소리예요. 체면찰이라는 게. 근데 오늘 이 장사치경의 저자들이 하는 말은 체면이라는 건 고민의 씨앗이다 그 소리. 체면을 차리려고 그러다 보면 내 본성을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체면칠해하다 보면 내 본 마음과 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잘 긁어모을 생각을 하다 보면 경쟁심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제가 경쟁심의 다른 말은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짜 사실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을, 경쟁심을 버려야 정말로 돈을 버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 한번 돈을 잘 긁어 모아봐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라질 때 그때 돈이 벌리는 거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돈이라는 건 버는 게 아니에요. 벌리는 겁니다. 벌리는 거야.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왜 자하라는 제자가 사마우한테 그런 말을 하죠. 사생유명이고 부귀제천이라는 게 죽고 사는 것은 명이고 부귀라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다. 그 말이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살고 죽는 거랑 돈 버는 거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 또 돈이 많이 벌리는 거, 혹은 잘 안 벌리는 거, 그 본질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원해서 살거나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그저 살게 됐고 또 죽게 되는 것뿐이잖아요. 어쩌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가 산다, 죽는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be born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구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died 내지는 dead, be dead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게 됐다. 또 죽게 됐다. 누가 또 무엇이 그렇게 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비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를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살고 죽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요즘 하도 돈 하니까 내가 돈을 번다. 이거는 개소리 중에 개소리야. 벌리는 거야. 그죠? 돈이 벌리는 거. 메이크이 아니라 메이드라니까. 메이드란 말이야. 내가 원한다고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하늘이 벌게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작은 부자는 뭐 성실함이 내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뭐 괜히 나온 말이겠어요, 그게? 뭐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하면 벌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그 물론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걸 천심으로 봐야 좋겠죠. 하늘의 마음을 당신이 품게 될 때 그게 도란 말이에요. 너에게 도가 깃들 때 돈이라는 거는 자연히 벌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동양의 천관에서는 하늘의 마음이, 천심이 인심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그걸 도라고 그렇게 도를 푸는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럼 먼저 하늘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이라는 건 자연의 마음이죠. 우주의 마음이고 또 무의 자연의 마음이고 도의 마음이고 어떠한 의도도 목적도 없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 그 상태에 내가 가까워져 갈수록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벌써 내가 돈을 이빠이 한번 벌어봐야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는 큰 부자가 되기는 그른 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도가 철학의 주장이에요. 근데
제법 일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백구의 말이 이어지죠. 저 옛날의 임금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 옛날의 임금들은 이득은 백성한테 돌리고 손실은 자기에게 돌렸다. 무슨 일이 됐든 성공하면 그 공로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실패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졌다 그 얘기예요. 또 올바른 것은 백성들에게 돌리고 굽은 것은 자기에게 돌렸다. 무슨 문제가 됐든 백성들을 정당하게 여기고 자신이 삐뚤어졌다고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실기형자, 이게 사실은 오늘 핵심이에요. 실기형자.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이게 여기서 이 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 천녀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죠. 하늘이 부여한 원래의 모양. 그게 뭐겠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 자가 있을 때는 물러나서 자신을 책망했다. 옛날의 왕들이랑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 그러니까 지금 백구가 옛날 임금들이라는 거는 성인들의 정치를 지금 쭉 서술해 나가는 대목이에요. 성인의 다스림이란 이득은 백성들에게 주고 손실은 자기가 받는 거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틀리고 내가 옳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게 아니라 백성이 옳고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여길 줄 아는 것이다. 그게 성인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본성에서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을 자신의 부덕함에서 찾는 것이다. 그것이 성인의 정치의 본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백구가. 근데 내가 제 나라에 와서 지금 보니 이 문화대국이라는 제 나라에 직접 와서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람들은 숨어서 자기들끼리 일을 결정하고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롱한다. 아주 번거롭게 그 절차나 행정이나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꽈놓고는 그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어리석다며 업신여긴다. 어디 병원에, 대학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디 병원에 가서 도대체가 내가 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 어디야? 그 뭐죠? 그 아이유랑 폭삭 속였수다? 거기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 어디 병원에 가서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내가 어딜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그 노인네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그걸 꼴배기 싫어한다 그 얘기야. 그 번호 막 존나게 써진 종이 한 장 달랑 던져주고 조금 버벅거린다 그러면 업신여긴다 그 소리예요. 막 한숨 푹푹 쉬고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뭘 좀 물어보려 그래도 그것도 벼슬이라고 유세를 한다 그 얘기야. 저그들 일 편하게 하자고 전부 절차고 행정이고 모든 걸 저그들 기준에 맞춰놓고는 그거를 헷갈려하는 백성들한테 무한을 준다 그 소리잖아요. 오늘 이 백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 그거지. 병원 행정, 병원 절차를 환자 기준에 맞춰야지.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새끼들이 그거를 의료진, 행정팀 뭐 어디 카운터 보는 아가씨 기준에 맞춰놓고 환자들한테 질환병을 하는 미친놈들이 어딨냐 그 얘기입니다. 국가 행정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거시적으로 보면 행정의 기준이 백성이 돼야지 휠체어 타고 다니는 90 노인네까지를 장애인들 다 그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하는 게 그게 행정이지. 맨 서양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뭐 공리주의니 어쩌고 해서 하면서 이거 뭐 노인네 노인들이야 금방 돌아가신다 치고요. 적어도 행정이라는 걸 공직사회를 기준으로 행정을 해서는 곤란한 거잖아요. 아니 행정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실천 가능한 규칙을 그걸 행정이라 그러는 거죠.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실천 가능한 게 그게 행정의 기준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공직자들이 실천하기 쉬운 걸 행정의 기준으로 삼느냐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백구가 하는 얘기. 무거운 임무를 맡겨놓고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처벌한다. 과중한 임무를 주고는 과중한 사명을 주고는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질이라고 핍박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이번 수능 시험 같은 거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까요? 가끔 보거든요 저는. 근데 나는 요새 그 수능이라는 게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더 사람 안 같은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더 사람 안 같은 놈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 그게 수능 같아요. 그 국어 문제 이번 그 작년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거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를 푸는 놈이 이상한 거고 그게 비정상이고 못 푸는 놈이 지극히 정상이고 평범한 놈인 건데 그 불문항이라는 거 몇 개만 이렇게 봐보세요.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박사인 내가 봐도 씨발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주 알 수가 없다 못해 아주 괴상하기까지 한 그런 족같은 문제들을 애들한테 풀게 해서 그걸로 또 애들을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고 하는 게 그런 거 푼 놈들한테는 대학 진학서부터 그 향후의 진로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베네핏을 주고 못 푼 놈들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하는 게 페널티를 주는 거지 그게. 그죠? 수능 못 보면 평생에 페널티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나라에서는. 이게 뭔 해괴한 짓거리인가? 백구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옛날 제 나라도 그랬나 봐요. 크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는 그걸 못 해내면 죄를 묻는다는 게 그리고 먼 길을 가게 하고는 그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처형한다는 거. 지나친 이상을 제시하고 그것에 자신을 부합시키지 못한 백성들을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한다 그 얘기야. 가난한 거는 네가 부도덕해서야. 네가 노력을 게을리했고 네가 의지를 더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랄병들을 한다 그 소리야. 이거 18세기 19세기에나 하던 그런 사유들을 이게 근데 장자 때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거를 여전히 하고 자빠졌다 그 소리입니다. 가난을 구조의 문제에서 개인의 죄로 개인 도덕성의 문제로 자꾸만 끌고 들어간다 그 얘기.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가스라이팅이 그게 먹히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 진짜 내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된 모양이다 하고 더 자신을 혹사시키는 이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난 더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지력이란 말 하잖아요 오늘. 백성들의 지력이 다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지혜를 짜낼 힘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이제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한다. 씨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 하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들고 나온다는 게 그게 계엄령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수준이라는 게. 전쟁 날 것 같아. 계속 겁주고 지랄하다가 백성들이 에이샹 모르겠다. 전쟁 나서 돼지나 이렇게 살다 돼지나 그게 그거다 하면 이제 별 가짜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짓 계엄을 때린다. 그 소리야 이제. 원문입니다. 위정자가 날로 거짓을 일삼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거짓을 일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맨 뉴스에서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수능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렇다고 머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다 안다고 백성들도 저 또 뻔한 구라치고 앉았는 걸 다 안다고요 백성들이. 근데 그냥 죽닥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말해도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질 않으니까 수능 조진 새끼 말은 아무도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지만 전부 그냥 보고 있을 뿐이라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저 멍청한 개 돼지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버티면 된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다 걸리면 잡아떼고. 그 예전에는 그래도 들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운 어떤 내색이라도 있었거든. 부끄러워서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그래도 그분들은 그래도 이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이에요. 더 잘 못 감춘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있었거든. 이제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가파야 그냥. 씨발 알았으면 니들이 뭘 어쩔 건데 맨 그런 식이. 맨 이런 것만 보면서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구는 제 나라에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백구는 대한민국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무릇 사람이란 힘이 부족하면 남을 속이게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며 재물이 부족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러니 도둑질하는 놈들을 잡아다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는가? 이 식양의 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큰 도둑은 법복을 입고 작은 도둑은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큰 도둑이 작은 도둑한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된 책임은 온전히 너한테 있다. 수능을 잘 보지 못한, 부모를 잘못 만난, 돈도 백도 없는 너에게 그 모든 잘못이 있다. 아주 그냥 모서리를 갖다 세려 박는 거지. 길에서 이제 겨울이라 요새는 그런데 그 날 좀 풀리면 거미줄
응? 거미집이라 그런가요? 거미집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거기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 맨 그게 하루살이, 파리, 모기 이런 애들이 거기서 발발거리고 있지. 참새나 메추리 정도만 돼도 거미줄은 곧바로 끊어지는 겁니다. 법망에 우리가 지금 법망에 거미줄 이상의 기대를 품는 거는 그다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근데 자연의 이치가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것들 중에서도 또 재수도 더럽게 없는 것들이 걸려서 바둥거리고 있는 게 그게 법망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백구는 노자한테 돌아갔겠죠. 백구가 맨 산에 짱 박혀서 공부만 하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이제 이게 튀어나간 거지. 세계 일주를 하면 막 재미난 일들이 쏟아질 줄 안 거지. 미국 가서 트럼프도 보고 또 저기 머스크도 만나고 또 유럽 가서 에펠탑도 보고 유로스타도 타고 인도 가서 겐지스 강에서 적선도 좀 하고 저기도 브라질 가서 축구 직관도 하고 별의별 환상을 다 꾼 거야 백구가. 근데 노자가 알려주잖아요. 관둬라 왜 고생을 사서 하냐.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 우주 자연 속에 낀 먼지라는 점에서 똑같고 대자연 속 일부라는 점에서 같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같고 무엇보다 인간 세상을 구성하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 그 존재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다. 누구도 평화롭질 못하다. 이 영예와 치욕을 여기에 목숨을 걸고 보화나 재물, 돈 긁어모을 생각에 목숨을 건다. 너는 여기서 막 그나마 내 밑에서 평화로운 편인데 뭐하러 평화를 깨고 전쟁통으로 자진해서 나서는가?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미련 아닌가? 관둬라 이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단 말이야. 혹시 병원에 근무하시거나 공직 생활을 하시거나 또 수능 망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제 말이 기분 나쁘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뭐 구조적인 어떤 모순을 좀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 몇몇 개인의 일탈을 조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말을 쏟아내고 나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람이니까 흥분하면 아무 말이나 하게 돼서 다른 걸 또 못 봐요. 제 마음 아시죠? 남이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이는 거는 마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실상은 그 떡이 그 떡이에요. 그 떡이 그 떡이에요. 요새 그 지팔직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팔자를 지가 꼰다고. 팔자를 피는 방법은요. 어디 사주 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고 굿하고 뭐 해서 그렇게 펴지는 팔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거는 그거 해주는 사람들 팔자를 펴주는 일이에요. 내 팔자랑은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에요. 내 팔자 펴지는 거랑. 지가 꼰 팔자는요. 반드시 지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팔 직곤했으면 지팔 지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좋은 방법, 또 가장 쉽고도 빠르게 내 팔자를 펴는 방법은 남의 팔자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팔자를 쫓아다니면 팔자가 꼬이고 내 팔자를 사랑하면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 그게 내 팔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